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9기 접수 중인데 왼쪽 하단에 확인 가능하세요. 금리 올리고 대출 안 해주고 세금 올리고 이래도 집 살래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대출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고 세금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래서 이래도 집을 사겠냐?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해서 공포까지 느끼게 된 게 현 시점이에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 거, 이건 좀 진짜 요새 보면은 대출도 안 나오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기존에 많이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해요, 심리적으로.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제일 강한 거거든요. 사실 금리 올리고 대출 안 해주고 세금 올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매수를 가장 망설이게 하거든요. 하락기 땐 집이 남아 도니까요. 그런데 플러스 많이 오른 와중에 지금 집을 사면은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강력하게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면서 아마 이제 매수 대기자들이 공포심에 붙잡혔다고 해도 과대 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저라 하더라도 매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원칙으로 약간 돌아가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리도 올라갔고 뭐 이것뿐만 지금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전반적으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든 지수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제가 발표하는 기관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제 질문은 하나예요. 그럼 전세 살란 뜻인가요? 아니면 월세 살란 뜻인가요? 이게 전 대답을 원해요. 저는 누군가 뭐 이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럼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구나. 내 거주 문제, 내 경제 문제는 100%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 가족과 나는 내 책임이구나.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남한테 의존하고 남한테서 답을 듣고 남의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판단만 하고 계신 분들은 결론이 안 나올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전세나 월세를 택해야 되느냐? 저는 답변이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전세와 월세를 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럴까요? 집을 사야 전세를 놔요. 집을 사야 전세를 공급을 해요. 전세가 없어야 월세를 놓을 수 있어요. 전세, 월세가 다 없어야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 얘기할게요. 이 기사가 어떻게 보이세요? 집을 살 수 없으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세요? 그럼 지난 4년 동안 뭐를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지난 4년 동안에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규제 지역 늘리고, 규제하고, 세금 올리고, 대출 쪼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들고, 기억 다 안 나요, 저. 뭐 30번 가까이 나왔거든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단 한 번도 풀어준 적 없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됐죠? 선택을 했어야만 하죠. 이거 보시면 또 이 생각을 하시겠죠? 이만하면 진짜 도저히겠다. 난 못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은 필수제예요. 필수제가 아니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귤을 사재기 합니다. 욕하십니까? 안 하죠. 제가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를 사재기해요. 욕해요? 욕 안 하죠. 근데 제가 사람들의 필수 식량이 쌀을 사재기해요. 쌀이 부족한데. 그럼 욕 먹잖아요. 주택을 많이 사서 욕을 먹는 이유는 필수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이건 매매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매매 시장 못 사게 한다고 쳐요. 무서워요. 저라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월세를 택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기사에는 없지만 전세 월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혼돈 그 자체예요. 특히 월세 시장은 대혼돈 그 자체예요. 아마 지금 부동산 공부를 오래 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도
아파트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본다는 의견을 주세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자산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파트로 월세 이만큼 받는 건 처음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하고 계세요. 물론 세금도 비례해서 늘었습니다. 그럼 월세를 택하는 건 위험하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진국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금을 올리니까 월세가 오르더라는 거예요. 월세가 오르면 서민들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월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월세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태까지 도대체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광역시 주요 지역 아파트의 월세는 왜 그렇게 못 올랐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못 올랐어요. 항상 그 자리였어요. 오르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지금 2배씩, 3배씩 올라갈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태까지 왜 못 올랐냐를 따지는 게 좋죠. 못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세가 있고 전세 대출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월세보다 전세 대출을 받으면 훨씬 더 싸요. 누가 월세 갑니까? 진짜 돈 없는 사람 빼고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전세 대출이 성격이 변했죠. 또한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가 왜 많이 올랐을까요? 전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호가를 높게 불러봤자 전세 물건 많으면 경쟁 붙어서 그거 높게 절대 거래 안 됩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거는. 개수 많으면 거래 안 돼요. 그런데 전세가 급감하면서 그리고 호가를 높게 부르면서 전세가 급등을 했고 전세 대출까지 막으면서 월세로 밀려났고 그 월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월세 공급도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금 때려 맞은 집주인들이 월세 올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엄청 불안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월세도 위험하고 전세도 위험한데 물어봅니다. 이래도 집 살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어요. 밥 먹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빵을 먹으러 갔어요. 빵도 먹지 말래요. 어쩔 수 없어요. 면을 먹으러 갔어요. 면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다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쌀 있던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 이래도 쌀 먹을래? 이러고 있습니다. 빵도 못 먹게 하고 면도 못 먹게 하고 쌀을 너 쌀 먹을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좋아요. 매수를 멈춰야 하는 게 맞다면 시장이 이걸 참아낸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밥을 못 먹게 했으면 떡을 주던 빵을 주던 면을 주던 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공에서 이게 공급을 해서 집에 그냥 들어가게 해주던가. 그 자격이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 요새 혼인신고도 잘 못하고 이혼신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와중에 청약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우면 그렇겠어요. 제 말은 집을 못 사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안 해주고 세금 올리는 게 합법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달아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매매 시장이 안정됐을 때 사람들은 다 보면은 매매가 안정된 이유가 다른 걸로 달아났기 때문이에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전세 계약 해버리고 아니 월세 계약 해버리고 아니 오피스텔 들어가 버리고 오피스텔 들어가는 이유도 아파트값 안 오르니까 아쉬운 게 덜한 거예요. 그냥 빌라 가버리고 어떻게든 뻐기는 거예요. 내 주거지만 떼우면 돼요. 내가 최종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은 버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하나둘 없애고 있잖아요. 빵가게도 문 닫고 면가게도 문 닫고 떡가게도 문 닫고 그럼 남은 건 이제 쌀밖에 안 남아가는데 쌀을 먹으러 갔더니 각종 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네가 쌀을 먹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말은 이건 이래도 집살래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열어주시던 월세를 열어주시던 안정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전세 시장을 안정화 시켜주시면 돼요. 전세 매물을 대폭 늘리고 예전처럼 전세 가격을 낮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월세를 되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페널티까지 지면서 집을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과 별도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진짜 집을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헤비해요. 지금 규제나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헤비한데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맨 마지막 가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듯이 남들도 싫어요. 남들도 비싼 가격에 사기 싫고, 비싼 가격에 전세 들어가기 싫고, 비싼 가격에 월세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인간이,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계약할까요? 왜 신고가 행렬일까요? 왜 서울이 신고가가 40%를 넘어서 50%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까요? 거래 두 개 중에 하나가 신고가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했던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누가 신고가에 사고 싶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아니면 신고가에 못 사요, 잘. 진짜 로얄등 로얄층 한강조망 아니면. 근데 지금 막 저층, 꼭대기층을 가지고 신고가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좋은 전세, 좋은 월세가 있어서도 그렇게 선택했을까? 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묻기 전에 그럼 선택지가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묻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